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이정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국장님. 네. 김진애 의원이 2일 날이죠. 네네.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원래는 뭐 3월 8일까지 그렇죠. 있어도 되죠. 그렇죠. 3월 8일 이전에만 만약에 결정이 되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마 이게 이제 배수진이다. 아니, 상관없다. 뭐, 의원직 사퇴하고 끝까지 한번 제대로 이 단일화 과정을 끝까지 내가 참여하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권을 자기가 빼앗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8월 전까지 해야 된다면 시간이 8일까지 해야 된다면 시간이 6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6일도 안 남았죠. 그러면 여론조사 해야 되고 좀 쫓기는 어떤 상황이라 자신이 그냥 이 하나의 어떤 그런 명분만 갖고 지금 출마한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의원직도 던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문제의 핵심은 이게 굉장히 큰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그냥 덮어졌어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3번인 김진애 의원이 이 사퇴를 함으로써 비례대표 4번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번에 이 승계를 한다. 이게 더 큰 뉴스가 돼서 김진애가 아니고 김의겸이 지금 검색어로 뜬 상황입니다. 1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예.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네. 지금 열린 민주당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간의 당세 차이는 뭐 그렇죠. 논할 가치도 없으려니와 김진애 의원이 박영선 후보와의 무슨 경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뭐 주도권이고 뭘 떠나서 이길 수 없는 건 명백한데 왜 이렇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의원직까지 던졌을까요? 좀 무모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죠. 이길 수가 있을 때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의원직까지 던졌을 때 이걸 뒤집을 수 있다든가 무슨 가능성이 하다못해 0.001%라도 있어야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건 뭐 천하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워낙에 김의겸을 빨리 국회의원으로 시켜라라고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대깨문들이? 대깨문들이. 그러니까 비례대표 3명 중에 강민정하고 특히나 김진애한테 최강욱은 워낙 지네들이 이뻐하니까 빼고 아니 너네들 빨리 그만둬. 빨리 우리 김의겸이 우리 대통령의 완소 김의겸이 이제 저기 돼야 돼. 그러니까 특히나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 지난번에 3차 추경을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너 빨리 물러나고 김의겸을 거기다 꽂아야 돼. 뭐 난리가 났고 또 김진애한테도 상당히 많은 그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대깨문들의 그런 압력과 또 왜 자리 나눠 먹기. 내가 2년만 할 테니까 좀 봐줘. 2년은 물려줄게. 이런 식의 어떤 선약이 아마 내밀한 어떤 선약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김진애라는 사람이 워낙에 도시 설계 뭐 이런 거에 전문가입니다. 네. 뭐 옛날부터 뭐 건축 쪽 그런 이 전문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딜을 차라리 해서 내가 이 대깨문들한테 이렇게 계속 욕먹고 뭐 하느니 차라리 박영선이 서울시장이 되면 많은 부분에서 자기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서울 도시공사 사장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많잖아요. 그게 차라리 도시장도 할 수 있고
남은 한 2년 몇 개월보다 낫지 않느냐. 훨씬 낫죠. 그다음 두 가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김진애라는 사람이 워낙에 럭비공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왜 옛날 연유 우리당 시절에 제 기억에는 아마 보궐선거로 그 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그때도 좌충우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뭐 이 표현, 그러니까 그 이 상당히 센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도 이 사람 도대체 어디로 갈 건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해석이 있죠.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의원 전에 이미 했습니다. 한번. 그런데다가 이 대깨문들한테 시달리느니 박영선하고 잘 타협을 해서 나 나간다. 나가면 뭐 1%라도 얻으면은 지금 1%로 좌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적절하게 타협을 해가지고 당신 혹시 시장 되면은 따뜻한 자리 하나 달라. 뭐 이런 거 아닌가? 실속 챙기기. 원래는 뭐 MIT 공대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도시공학, 뭐 도시 설계. 그럼 도시 설계 그쪽에 부분에서는- 전문가로 해갖고 그 당시에도 아마 비례대표를 했을 거예요. 예. 전국구였나요? 그 이후에 알뜰 신잡인가? 여기에 알뜰 나와서도 신잡. 좀 활약을 하면서 그런 도시공학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보여주던데 법사위인가 이런 활동을 하는 것 보니까 의원으로서는 참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탄도리 시절에도 정말 유시민과 여자 유시민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버금 같습니다. 그 언행이. 그러니까 튀었죠, 아주. 알뜰 신잡에서도 유시민하고 아주 궁합이 짝짝짝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흑석 선생 김의겸이가 배지를 달게 생겼지 않습니까? 배지를 다는 게 아니라 금 배지를 달아주기 위해서 지금 김진애가 물러나는 것 아니냐 이런. 김진애가 직접 전화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준비해라, 나 그만둘게라고 전화를 했다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의겸이 지금 원래 민주당으로 공천을 신청을 했죠. 군산에 신청을 했는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퇴짜를 놓은 거예요. 이유는 당신의 지금 부도덕한 행위가 혹시나 전라도 전체 혹은 전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속내는 그거였거든요. 그럼 부도덕한 행위라는 것을 민주당이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런 그 페널티를 받은 사람이 열린민주당 거의 위성정당 자매정당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금배지를 단다? 이게 도덕적으로 가능하냐. 김의겸이 한 그런 사실 행위가 새로운 말도 있잖아요. 관사 재테크. 맞아요. 진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물론 저는 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렇게 페널티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건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아니 두 개 가진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김의겸은 저는 비난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버젓이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어떤 이 능력이 됩니다. 집을 살 수 있고 또는 전세를 살 수 있고. 그런데 흑석동 재개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이 없다는 핑계로 관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거 8억 벌었습니다. 1년 몇 개월, 수개월 만에 8억 8천의 시세 차익을 시세 차익을 남길 만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20억이 넘는 그런 이 흑석동 재개발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25억 7천만 원이라는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재테크를 위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청와대 직원들을 위해서 거리가 먼 사람들을 그렇게 쉬게 만들려는 관사를 혜택을 줬다는 거예요. 관세에 들어간 것 행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재테크의 수단이 됐다? 이런 참 비열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무슨 부인이 다 했고 그리고 나는 잘못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다. 그날 당일날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마치 대통령이 나한테 점심 대접을 했다. 네, 그 그렇게 당일날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이 걱정까지 해주더라. 너 이제 어디서 살래? 아니 8억을 버는 사람한테 마치 집이 없는 사람 걱정하듯이 어디서 살래라고 이야기를 또 기자들한테 해요. 이해가 뭐냐면 난 죄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떳떳하게 기자들한테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금배지를 달게 만들어주는 세상.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이고 이게 정말 이 정의로운 세상인지 묻고 싶은 거죠. 그때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다 기부를 한다겠는데 기부는 한 겁니까? 저도 그 이후에 팔로우를 못해서 그거 무슨 한국 예, 예. 장학재단에 뭐 그렇죠. 기부한다고 했는데 뭐 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알 수도 그것도 없는데 공천 직전에 공천받기 위해서 사실 한 말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저는 아직 팩트를 지금 확인을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를 하는 행위가 그 당시에 순수했을까? 공천 직전에 했거든요. 공천이랑 연관없이 했다 그러면 얘기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겠지만 공천받기 위해서 기부를 했다는 건 세상에 누구나 다 아는 어떤 상황 아니었습니까? 김의겸도 김의겸이지만 최근까지 인사수석 했던 사람이 인사수석 그만두고 나서 조현옥 독일 대사 말씀이시죠? 독일 대사로 또 보냈죠. 문재인은 자기 사람 챙기는 데는 아주 그냥 달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집 두 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네. 뭐 독일 대사 나가기 전에 조현호 인사수석 그만두자마자 뭘 두 채를 샀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수석 그만두자마자 두 채를 사고 그 상태에서 독일 대사로 임명이 됐다는 건데 기억하시죠? 지금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미수 당시 비서관 물론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죄가 있는 거예요. 구속이랑 여부 없이. 근데 구속을 안 시킨 건 비서관이 행동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사실 지시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그럼 그 위가 누굽니까? 당시에 조현영 인사수석이에요. 그 인사수석이 이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이 범죄 행위에 연루돼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 두 채 사고 독일 대사로 가 있다. 이것도 사실 참 정의로운 건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 인사수석인 조현옥이가 인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씩 다 거기서 낙점을 해갖고 내려 보내가지고 내리 꽂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 윗선 수사를 지금 막아갖고 못한 거예요. 임기 초고 셀 때니까 더군다나 인사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또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만만한 비서관만 기소가 된 건데 그것도 판사도 그런 점을 지금 감안해가지고 집행유예로 해준 거 아닙니까? 당신 선에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그 집행자에 불과하다 명령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법적 처벌은 고사하고 거기다가 청와대 나오자마자 집도 두어 채 사고 그리고 독일 대사까지 이렇게 나간다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이 정부는 뭐 국정 철학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보면 코드 맞추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막 코드 인사를 하는데 옛날 정권에서는 야 철학이 똑같은 사람이다 어떻게 해? 우리 해야지. 그런데 사실 국정 철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변창흠 같은 사람 보세요. 하청업체 직원들이 한 거지 원청업체 그걸 왜 얘기하냐? 이렇게 그 고려 이 지하철 그 스크린 도어 때문에 죽은 사람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이게 국정 철학이랑 다르잖아요. 문재인 국정 철학은 하청업체까지 중대 재해 범죄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국정 철학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반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으로 세우고 집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진 사람들을 뭐 당연히 지금 장관으로 세워서 물론 계속 압박을 하지만 보세요. 국정 철학 다르잖아요. 그만두자마자 집 두 채 사는 거 국정 철학 같은 사람인가요? 국정 철학이 뭐 있기나 합니까? 탈원전 오고 소주성 외에는 뭐 국정 철학이라고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 탈원전도 그렇고 소득주도 성장도 국민의 부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쪽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갉아먹는 그런 국정 철학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참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이렇게 금배지를 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뭐를 하든 권력한테 빌붙어서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충성을 해야 출세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한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난받던
김의겸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고 합니다. 또 국회의원이 돼서 어떤 위선적인 일을 저질릴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복장이 터질 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